시청자가 궁금해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시청자가 궁금한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왔는데 네이버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아마존이 인기잖아요. 네네. 뉴욕 증시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도 네이버, 아마존처럼 갈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투자자분들의 기대치도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토론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첫 어닝 서프라이즈 네이버 장하다 이런 칭찬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가기에는 너무 고점이다. 이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시장의 출렁이기 이전까지 행복했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부담감을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 이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고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가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윗꼬리를 다는 것으로 봐서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부담이 있어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좋으면 한 번에 뚫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입니다.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확실하게 매수를 해줘야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 돌파를 한 두세 번 정도 시도하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오히려 이제 고점 돌파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2,21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는데 컨센서스도 자연스럽게 상회한 그런 실적이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스피 200의 기업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 15%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독보적인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언택트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았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 성장을 했고, 네이버 웹툰, 국내 웹툰 1위 업체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부분의 성장 꾸준하게 이어졌고, 역시 네이버 페이 분기 거래액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거래액 80%가 네이버 쇼핑에서 나오는데 네이버 쇼핑이 또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에도 충분히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대형주인 만큼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번의 돌파를 바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모아가는, 특히 카카오와 함께 모아가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럼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길게 보신다면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점 저항이 보시면은 그 2017년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고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파하려면 대량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은 한 18만 5천 원 이하,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할 만하니까 그 이하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 시 22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사실 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차적인 목표가이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을 잡자면 한 17만 5천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한 네이버 꼽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 이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고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인데 투비소프트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언택트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좀 악재,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실적 악재 투비소프트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고 또 기대하고 있을까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투비소프트 비대면 ICT 기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언택트 일상 수혜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서 자회사의 빅데이터 기술력이 부각받았거든요. 근데 매출이 408억 원인데 적자예요. 이해가 불가능인데 IT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투비소프트의 이 실적, 재무 구조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건지
우선 디지털 뉴딜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지털을 통해서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뭐 정의를 따지면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좀 불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빨 불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의 이제 일자리를 조금 쉐어하고 양보하면서 나누자 이런 정책이 이제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뭐 이런 격이기 때문에 나누지 말고 신규로 창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죠. 정부가 디지털을 이용해서 약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에 대한 일환이 바로 이 디지털 뉴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택근무도 디지털 뉴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 원격으로 아니면은 그 로봇 산업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의미 있는 정보 추출 예를 들어서 뭐 검색창에 이제 뭐 주가 혹은 이제 지수 뭐 종목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면 뭐 해당 종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취합해서 투자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투자 회사에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규적인 일자리를 디지털을 통해서 창출해 보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4차 산업이 이제 확산되게 된다면 이런 이제 디지털로 인한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로 이 디지털 관련된 종목군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의 투비소프트가 오늘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구조, 실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신규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는 괜찮은 흐름이기는 한데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좀 약하긴 합니다. 일단 기업 설명 간단히 드리면 그 투비소프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용자 경험, 개발 플랫폼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뭐 금융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뭐 보안 모듈을 연동시키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이 IT 업체라는 것이 초기에 만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고객사 도 상당히 확보를 해야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투비소프트는 사실은 기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에 대한 악화로서 좀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로 그 엔비레지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엔비레지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이 결국은 빅데이터 관련주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실제로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기업 규모가 큰 IT 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 SDS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이런 수혜가 투비소프트 같은 작은 종목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굳이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2,300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보는 그 정도 관점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 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비소프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들이 거의 시장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소프트도인데요. 아이소프트는 이전에 저희가 뭐 원격 관련 의료도 있지만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였거든요. 네네. 조금 아쉬운 건 아직 원격 진료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해외는 가능한데 네네. 이 아이소프트가 이런 흐름을 타고 더 갈 수 있을지 아이소프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주시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도 해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도 해외도 좋아요. 그럼 투자자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이소프트의 경우는 현재 21.79% 오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돈 들어오는 종목은 원격 의료, 이와 함께 언택트주밖에 안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뭐 원격으로 관련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호재가 어딨어? 라는 말에는 그럼 이제 파는 타이밍이 아닌가? 원래 항상 뉴스에 팔라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소프트가 어떤 회사인지 재택근무라는
그 수혜를 온전히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온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온전히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재택근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점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를 통해서 원격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이시라면 알서포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격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아시아 전체도 1위고 세계적으로 봐도 5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주가가 허투루 올라온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5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지 그 부분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식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는 어찌되었던 간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준다라는 부분이고 이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국내보단 해외에서 좀 심각한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 그래서 해외 진출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원격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에서는 원격으로가 아직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훗날 어찌되었던 간에 허용될 분야라는 생각은 들고요. 당장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재택근무 구축이라든지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에서 막혔다고 국내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전히 누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알서포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데 그럼 사실 시작은 코로나19로 인한 테마였잖아요. 네네. 하나의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고 하면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격 시스템이나 이런 매출은 정말 좋았는데 네. 이게 파생 상품 손실을 일회성으로 좀 입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1분기에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파생 상품 손실이라는 것은 일회성 손실이고 알서포트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해소될 이슈기는 한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연간으로 본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 100억 정도 전년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 시스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풍부한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22.16%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알서포트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의 매수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고요. 네. 신규 매수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2.5배 정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장 모멘텀이 좋다고 해도 뭐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을 당연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보실 분들은 적어도 6,000원 이하까지는 조정이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그 이하로 조정이 안 오면 그냥 다른 종목을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 목표가 1차적으로 켰을 때 7,500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보유자 홀딩 목표가 7,500원, 손절가 한 6,400원 정도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목표 주가는 7,500원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항상 오현진 팀장님은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네네. 보였는데 네. 오늘은 좀 확신에 차서 여기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어요. 언택트 참 많이 말하잖아요. 네네. 이 비대면 관련주로 혹시 팀장님이 매수를 해봤거나 정말 내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 이런 종목이 있을지. 한 종목만 뽑자면 저는 아프리카 TV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이제 돌아나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꾸준히 타고 있고 기술적인 부담도 다른 종목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의 핵심은 네. 실적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다른 대부분의 종목은 실적이 역성장을 해요.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언택트 종목만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쨌든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분기와 2분기까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받쳐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초점 맞추시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최근에 트래픽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요즘에 교육이라든지 낚시, 정치, 방송되는 분야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멘텀을 가져나갈 수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방송도 요즘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뭐 카카오 TV라던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수혜를 또 아프리카 TV에서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 같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